그날 밤 낡은 저택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어요. 긴 코트를 입고 천천히 대문을 올려다보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내가 돌아왔어요. 바로 이 집이었어요. 20년 전 엄마가 계모에게 뺨을 맞고 쫓겨난 그 집. 아버지는 말없이 외면했고 딸은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그 집의 새 주인은 그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요? 그날로 돌아가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 강윤주는 19살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재원이 재혼한 지 딱 1년이 지난 겨울이었어요. 저녁 6시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윤주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계모 오은숙도 함께였죠. 그때 은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원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윤주 말이에요. 순간 윤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숙은 윤주를 힐끗 보더니 계속 말했어요. 이 애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게 저는 불편해요. 불편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전처의 딸이잖아요. 제가 이 집 안주인인데 계속 전처의 흔적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새 출발을 하겠어요? 윤주는 밥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은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네. 난 재원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전처의 딸이 매일 눈앞에 있으면 신경 쓰여. 알겠어? 윤주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뭐 할 말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전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됐어. 이제 내 엄마한테 가서 살아. 그 말이 윤주의 가슴을 찔렀어요. 네, 엄마한테요? 내 엄마 재혼했다며. 거기 가면 되잖아.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암 투병 중이시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차갑게 말하는 아버지를 보며 윤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숙이 끼어들었어요. 어쨌든 이 집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여긴 우리 집이거든. 알아들었지? 어머니, 소리하지 마. 난 내 엄마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어. 윤주는 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나가야 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러는 게 좋겠다. 그 한마디가 윤주에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뭐, 언제까지 나가 있어야 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숙이 대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고 뭐고 그냥 나가.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 내가 있으면 우리 가족이 불편하거든. 가족이요?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아버지 딸인데 가족 아닌가요? 딸? 웃기네. 전처 딸이 무슨 가족이야. 은숙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윤주에겐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윤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뭐? 나갈게요. 내일 짐 싸서 나갈게요. 내일? 오늘 당장 나가.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고 짐은 나중에 찾으러 와. 윤주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윤주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숙은 현관문까지 따라와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 때도 오지 마.
제사도 지내러 오지 말고 내가 오면 우리 기분 나빠. 네. 아버지한테 돈도 바라지 마.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윤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12월 겨울밤이었어요. 윤주는 집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안엔 아버지가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윤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윤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주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올 거야. 눈물을 닦으며 윤주는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쫓겨나지 않을 힘을 가지고. 그날 밤 윤주는 병원에 있는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주야, 왜 이 밤에? 엄마, 나 집에 나왔어. 뭐? 왜? 윤주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미안해, 윤주야. 엄마가 못나서.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윤주는 엄마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 열심히 살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윤주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그 집에 들어갈 거야.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윤주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주는 알지 못했어요. 그 다짐이 20년이란 시간이 걸릴 줄은요. 그리고 그 20년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도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윤주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투자회사에서, 밤에는 야간 MBA를 다녔죠. 주말도 휴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겠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대의 팀장, 30대의 임원, 그리고 작년 마침내 자산운용사 대표가 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 속에서도 윤주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밤을, 아버지의 침묵을, 그리고 1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윤주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은숙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윤주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왔어?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요. 조문은 받았으니까 이제 가. 여기 오래 있지 마. 윤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전 그래도 아버지 딸이었는데. 작게 중얼거리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은숙이 윤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산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네. 어차피 너한테 줄 것도 없어.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안 남기셨거든. 은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버지는 끝까지 날 외면하셨으니까. 하지만 3개월 후였습니다. 윤주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강윤주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청산법무법인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고 강재현 씨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윤주는 순간 멈췄어요. 유언이요? 아버지가요? 네. 아버님께서 수기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수기 유언장이요?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윤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바로 갈 수 있나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오후 3시, 법무법인.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유언장입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낡은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 강재현은 이 유언장을 남긴다. 내 재산의 절반은 내 친딸 강윤주에게 상속한다. 집, 토지,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윤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주야,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빠는 겁쟁이였어. 용서해줘. 윤주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마지막에 날 기억하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필적 감정도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식 유언장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정말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현재 상속인인 오은숙 씨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길어질 수 있어요. 윤주는 유언장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확실하신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전 이미 20년을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날 저녁 윤주는 엄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주야, 무슨 일 있어? 윤주는 유언장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걸 남기셨어. 엄마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네 아빠가 마지막엔 정신을 차렸구나. 엄마, 우리 이제 그 집에 돌아갈 수 있어. 20년 전 엄마가 울면서 나가던 그 집. 이제 우리 집이 될 거야. 엄마는 윤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전 이미 준비됐어요. 윤주는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아버지의 저택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윤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법으로 정당하게. 며칠 후 은숙에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유산 상속 관련 법적 청구. 은숙은 통지서를 구겨버렸어요. 강윤주, 감히?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일단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진짜라면요? 그럼 법정에서 다퉈야 합니다. 은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2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윤주가 20년 동안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 왔는지를요. 그리고 이번 싸움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쫓겨났던 딸이 이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2주 후 법원. 상속 관련 첫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윤주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반대편엔 은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은숙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윤주야. 그러게요. 내가 감히 소송을 걸 줄은 몰랐어. 20년 만에 용기가 생긴 거야? 윤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용기가 아니라 권리예요. 제 정당한 권리를. 권리? 웃기네. 너한텐 아무 권리도 없어. 바로 그때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조정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인 강재현 씨의 유언장에 대한 상속 분쟁이군요. 원고 측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윤주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고인이 남긴 수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피고 측은요? 은숙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필적도 의심스럽고 작성 경위도 불분명합니다. 위조라고요? 윤주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저희는 필적 감정을 의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필적 감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은숙이 윤주에게 다가왔어요.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당연하죠.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나한테 덤벼? 윤주는 은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 엄마가 울면서 나간 그날부터 제겐 전부였어요. 전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무슨 전부야? 못 온 게 아니에요. 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은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죠. 제사도 지내러 오지 말라고. 기억나세요? 그래, 그랬어. 그게 어때서? 난 내가 싫었어. 지금도 싫고. 윤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전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 꿈깨. 두고 봐요. 윤주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은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계집애가 감히.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주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윤주 씨,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요? 네,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의 친필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유언장이 진짜예요. 윤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상대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올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강요나 사기 같은 걸로요. 하지만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그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필적이 진짜라고요? 말도 안 돼. 부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제 재산을 저 애가 가져가려는데?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고인께서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치매요? 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지 능력 저하 소견이 있다면. 은숙의 눈이 빛났어요. 그래요, 찾아봐요. 뭐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 경위도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대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은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윤주, 내가 이길 줄 알아?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한편 그날 저녁 윤주는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 그래. 어떻게 됐어? 진짜래. 아버지 필체가 맞대.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현 씨가 정말 마지막엔 정신을 차렸구나. 응, 근데 엄마 이제 시작이야. 은숙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윤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 엄마. 윤주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쫓겨나던 그날 나 다짐했잖아. 꼭 돌아가겠다고. 기억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해? 윤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그건 자존심이야. 자존심? 응. 쫓겨났던 내가 당당하게 돌아가는 거. 그게 내 자존심이야. 엄마는 윤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윤주는 혼자 아버지 저택 앞에 차를 세웠어요. 어두운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선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은숙이 살고 있는 거죠. 곧이야. 윤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곧 저 문을 내가 열 거야. 주인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윤주는 춥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결심이 그녀를 따뜻하게 했으니까요. 다음 법정 기일까지 2주. 그 2주 동안 더 큰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주는 출근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엔 자신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유명 자산운용사 강윤주 대표 가족 상속 분쟁 휘말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주는 차를 세우고 기사를 읽었어요. 강 대표는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탐욕스러운 행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윤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기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요? 네, 상속건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요. 윤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노코멘트로 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친딸이라지만 20년간 소식 끊고 살다 재산만 노려. 그리고 인터뷰 기사도 실렸어요. 오은숙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남편을 헌신적으로 모셨어요. 병원비, 간병, 모든 걸 제가 했죠. 그런데 윤주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연락은 하셨나요? 제가 먼저 연락했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그런데 바쁘다고 안 왔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언장은요? 말도 마세요. 남편이 치매 초기였어요. 누가 속여서 쓰게 한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은숙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이 평안히 잠드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친딸이란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싸늘해졌어요. 인터넷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20년 동안 뭐 했다가 이제 와서 재산? 효도는 안 하고 돈만 노리네. 계모가 더 효녀 같은데? 윤주는 그 댓글들을 보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주 씨, 보셨죠? 네, 봤어요. 대응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여론이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전 언론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윤주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회사 임원들이 찾아왔어요. 대표님, 이 상황이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대응이 필요합니다. 윤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나간 후 윤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주야, 뉴스 봤어.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주야, 그만둬도 돼. 엄마는 괜찮아.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힘들면 그만둬. 윤주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엄마. 난 포기 안 해. 엄마가 쫓겨나던 그날 나 봤잖아. 엄마 우는 거.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꼭 이겨야 해. 엄마도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윤주야. 엄마가 약해서.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윤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나 이길 거야. 꼭. 다음 날 윤주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직접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진실을 밝히겠어요.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뒤지고 증인을 찾고 윤주의 과거까지 캐내기 시작했죠. 강윤주, 내가 이길 줄 알아? 은숙은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약자 편이야. 그리고 지금 약자는 나라고. 그녀는 또 다른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윤주에게 전화했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그런데 윤주는 바쁘다고 했어요.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통화 기록도 있어요. 제가 3번이나 전화했는데 3번 다 거절당했어요. 그건 너무하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재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이 나가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버지 임종도 안 지킨 인간이 뭔 상속?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 저런 게 대기업 대표라니. 윤주는 그 기사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화 기록?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분명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은숙은 통화 기록까지 제시했어요. 조작된 것이었지만 증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윤주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하지만 증명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진실을요.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을게요. 꼭 찾을게요. 그날 밤 윤주는 아버지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쫓겨나기 전날 봤던 그 서재.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혹시 뭔가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윤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폭풍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윤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 저택으로 향했어요. 은숙이 외출한 시간을 노렸습니다. 저택 뒷문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전 받았던 그 열쇠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집.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윤주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서재가 있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서재는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장, 책상, 그리고 낡은 가죽 의자. 윤주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낡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왜 잠겨 있지? 윤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책상 옆 화분 밑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로 서랍을 열었어요. 안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엔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 윤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바로 윤주가 쫓겨난 다음 날이었어요. 오늘 윤주를 내보냈다. 은숙의 요구 때문이었다. 나는 비겁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 미안하다, 윤주야. 윤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윤주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은숙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 전화를 모두 감시한다.
그리고 또 다른 날짜. 은숙이 윤주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겁쟁이다. 윤주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수첩 뒤편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윤주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 이혼 합의서. 윤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이혼 서류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배우자의 강요에 의한 이혼. 그리고 엄마의 필체로 메모가 있었어요. 재원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윤주만은 잘 돌봐주세요. 윤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쫓겨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서류를 봤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2003년 12월 10일. 윤주가 쫓겨나기 5일 전이었어요. 진단명은 안면 타박상, 늑골 골절. 그리고 환자 이름은 윤주 엄마였습니다. 이게 뭐야? 윤주는 진단서를 자세히 봤어요. 하단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의심. 경찰 신고 권유했으나 환자 거부. 순간 윤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맞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서류. 오은숙의 메모였습니다. 필체가 거칠었어요. 재원 씨, 당신 전처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선택해. 난 저 여자랑 같은 집에 못 살아. 그 밑에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주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울면서 승낙했다. 나는 최악의 남편이다. 윤주는 서류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이 돌아온 거예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윤주는 재빨리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수첩과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은숙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서재 창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은숙이 서재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미 윤주는 창문 밖으로 나간 후였습니다. 뭐야? 바람 때문에 열린 건가? 은숙은 창문을 닫고 나갔어요. 윤주는 비상계단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손에 쥔 서류들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윤주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차에 타서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진단서, 일기, 이혼 서류.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쫓겨난 게 아니었어. 강요당한 거였어. 윤주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찾았어요. 정말요? 무슨 증거인데요? 엄마 진단서요. 그리고 아버지 일기장. 모든 진실이 여기 있어요. 지금 바로 올 수 있나요? 네, 지금 갈게요. 윤주는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저택을 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은숙 씨.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윤주의 손엔 20년 만에 찾은 진실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걸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여론에서, 그리고 은숙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윤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남겨주셔서. 저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윤주는 곧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엔 정당한 주인으로요. 일주일 후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윤주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은숙이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오늘은 증거 제출 기일입니다.
원고 측 준비되셨습니까? 윤주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숙의 변호사가 반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미 증거 제출 기한은 지났습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이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출하십시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고인 강재현 씨의 일기입니다. 일기가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오늘 윤주를 내보냈다. 은숙의 요구 때문이었다. 나는 비겁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고인은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은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진단서가 떴습니다. 2003년 12월 10일자 진단서입니다. 환자는 강윤주의 모친입니다. 안면 타박상, 늑골 골절, 그리고 하단에 의사소견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의심,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창백해졌어요. 재판장님, 이건 사건과 무관합니다. 은숙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윤주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혼 서류가 화면에 떴어요. 이혼 사유란을 보십시오. 배우자의 강요에 의한 이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윤주 씨의 모친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강요당한 것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은숙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오은숙 씨가 작성한 메모입니다. 화면에 은숙의 필체가 떴습니다. 재현 씨, 당신 전처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선택해.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이는 피고가 고인에게 전처와 딸을 내쫓으라고 압박한 증거입니다.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적인 메모예요. 왜곡하지 마세요. 왜곡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윤주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피고는 20년 전 윤주 씨와 그 모친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딸과 연락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은숙이 비웃었습니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일기 페이지를 제출했어요. 은숙이 윤주 번호를 차단했다. 내 전화를 모두 감시한다. 고인은 딸과 연락하고 싶었지만 피고의 감시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지난 공판에서 주장하신 통화 기록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숙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피고는 윤주 씨가 아버지 임종 때 전화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통화 기록 말입니다. 확인 중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허위 진술로 간주하겠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윤주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은숙이 윤주에게 다가왔어요. 너 어떻게 그걸 찾았어? 윤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두신 거예요. 서재에? 내가 다 뒤졌는데 찾고 싶은 사람만 찾을 수 있었나 봐요. 은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요, 은숙 씨. 윤주가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쫓겨났어요. 아무 힘도 없이. 하지만 이젠 달라요. 뭐가 달라? 전 더 이상 그때의 소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엔 진실이 제 편이에요. 은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주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강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증거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윤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전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양원에 계세요. 건강은 좋지 않으세요. 이번 소송의 목적이 뭡니까? 윤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집이 아니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요? 네. 쫓겨났던 사람이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어요. 강윤주 대표 충격적인 증거 제출, 가정폭력 정황까지.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진실은 이거였구나. 계모가 진짜 악인이었네. 강윤주 씨 응원합니다. 윤주는 그 댓글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 판결일. 그날이 진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2주 후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주는 엄마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지? 엄마가 작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우린 이길 거야. 윤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은숙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어요. 판사가 앉자 방청객들도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오은숙과 원고 강윤주 간의 상속재산 분쟁권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유 원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고인 강재현의 친필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원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었으며 강요나 사기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숙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해당 유 원장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어요.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년간 고인을 방문하지 않았고 임종 시에도 연락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고인은 피고의 압박으로 원고와 연락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일기에는 은숙이 윤주 번호를 차단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또한 피고가 제시한 통화 기록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증이며 법정 모독입니다. 판사가 은숙을 쳐다봤어요. 피고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읽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고인 강재현의 재산은 유 원장에 따라 원고 강윤주에게 50%, 피고 오은숙에게 50%를 상속한다. 이에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윤주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위증 및 증거 조작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한다. 쾅, 쾅,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주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윤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강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윤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엄마와 함께 그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20년 만에요. 오은숙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이 판단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주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엄마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윤주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며 걸어갔습니다. 뒤에선 은숙이 변호사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항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위증까지 인정됐으니.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재산의 절반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20년을 지켰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주는 엄마와 함께 저택 앞에 섰습니다. 큰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는 거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젠 우리 집이야. 윤주는 대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집. 정원엔 잡초가 자라 있었고 집은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윤주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들어가자. 윤주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갔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울며 나갔던 그 거실이었어요. 윤주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웃을 차례야. 엄마는 윤주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웃을 수 있겠구나. 윤주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 아니야, 윤주야. 엄마가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이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한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판결 후 한 달, 오은숙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절반을 윤주에게 넘기고 자신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어요. 20년 동안 지켰던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엔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은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쳐다봤습니다. 20년이었는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주가 서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 은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 이미 법정에서 다 끝났잖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윤주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뭐가? 왜 엄마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셨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쫓아내셨어요? 한참 후 은숙이 입을 열었어요. 질투했어. 네. 너의 엄마를 질투했다고. 윤주는 놀란 표정으로 은숙을 봤습니다. 은숙이 계속 말했어요. 재현 씨는 항상 내 엄마 얘기만 했어. 죽을 때까지도.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 눈엔 내 엄마만 보였어. 그게 싫었어.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어. 내 엄마를. 그리고 너까지. 그래야 내가 완전히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윤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엄마를 잊지 못하셨잖아요. 유언장이 그 증거고요.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나는 졌어. 20년을 싸웠지만 결국 졌어. 은숙 씨. 윤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 은숙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은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반지하에서 혼자서 암 투병하면서도 날 키우셨어요. 그 모든 게 은숙 씨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은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윤주가 말을 이었어요.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뭐? 은숙 씨를 미워하면 전 은숙 씨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윤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이 집에서요. 은숙 씨도 이제 새로운 삶 사세요. 20년 동안 미움으로 사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윤주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주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은숙 씨한테 받은 재산의 절반, 저 필요 없어요. 그걸로 새로 시작하세요. 무슨 소리야? 전 아버지 집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가 원하던 거니까요. 윤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숙 씨 행복하세요. 이번엔 진짜로요. 윤주가 나가고 은숙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아무도 듣지 않는 사과였지만 그녀는 계속 울었어요. 며칠 후 은숙은 짐을 다 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잘 살아, 윤주야. 내가 이긴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오은숙 씨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추가로 세무조사 진행 중. 탈세 혐의도 불거져.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재조명. 은숙의 과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것들이 이제 빛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살았던 화려한 삶은 사실 거짓으로 쌓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이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네. 거짓말로 산 인생의 끝. 인과응보다. 은숙은 그 댓글들을 보며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다 내가 자초한 거야. 새 아파트는 좁았고 낡았습니다. 저택에 비하면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저택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재현 씨, 당신은 끝까지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윤주야, 내 엄마한테도 미안해. 그날 밤 은숙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다음 날 은숙은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윤주 엄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은 안 돼.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용기를 내서 사과할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20년 동안 미움으로 살았던 대가. 그것은 외로움과 후회였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권력과 재산으로 가득했던 여자가 이제 텅 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선과 악의 분리였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고 거짓된 사람은 결국 무너지는 것.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3개월 후 봄. 저택 정원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정원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주야, 무슨 꽃 심는 거야? 동백꽃이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엄마는 미소 지었어요. 20년 전 이 집 정원에도 동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심었던 꽃이었죠. 엄마, 기억나요? 여기 동백나무 있었잖아요. 기억하지?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심었었는데 은숙 씨가 다 베어버렸대요. 엄마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심으면 돼요. 윤주는 땅을 파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못 베게요. 이건 우리 집이니까. 그래, 우리 집이야. 엄마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참 후 윤주는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서재 좀 보여드릴까요? 서재? 네, 제가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윤주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서재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어요. 책들은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재원 씨, 엄마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사진도 여기 보관하고 계셨어요. 윤주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펼치자 젊은 시절 엄마와 아버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엄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끝까지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알아. 이제 알아. 윤주는 엄마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지셔야 해요. 20년 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넌 어떡하고? 전요? 전 이미 행복해요. 정말? 네. 엄마랑 같이 있고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윤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의 꽃향기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 여기 화단 하나 만들려고요. 화단? 네. 비석 같은 거요. 비석? 윤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쫓겨난 날 다시 시작된 내 인생이라고 새길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주야. 그리고 그 위에 동백꽃을 심을 거예요. 빨간 동백꽃이요.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 화단이 완성됐습니다. 작은 대리석 비석이 세워졌어요.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이곳에서 쫓겨났다. 2024년 3월 20일 이곳의 주인으로 돌아왔다. 이 집은 이제 엄마의 집이다. 그 옆엔 빨간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윤주는 엄마와 함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전 이 집을 지킬 거예요. 평생. 엄마는 윤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주야, 넌 내 자랑이야. 엄마도 제 자랑이에요.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보였어요. 윤주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보낸 사람은 오은숙이었어요. 윤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윤주에게 미안하다는 말 이제야 합니다. 20년 동안 너희 모녀에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나도 외로웠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빈손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은숙. 윤주는 편지를 접었어요. 엄마, 은숙 씨가 사과 편지 보냈어요. 그래. 용서하실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구나.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저도요. 윤주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글쎄, 모르겠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잖니? 맞아요. 우린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햇살에 반짝이는 저택. 정원엔 동백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젠 그 누구도 우릴 쫓아낼 수 없어. 윤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강윤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삶.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택 정원의 동백꽃은 매년 봄마다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윤주는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이겼다. 당당하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행복입니다.